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좋은 한약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양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생리통의 양상이 다르고, 그러므로 사람마다 처방이 달라진다는 점.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약재 한 가지가 모든 생리통에 다 유효하지는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생리통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와 자궁 주변에 유착을 일으키고 난소에 혹을 만들기도 하는 질환이에요. 초음파보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에 퍼져서 자궁이 커져 있는 자궁선근증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생리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자, 이런 질환은 보입니다. 물론 생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초음파, 복강경, CT, MRI 이런 장비로 관찰할 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들 중에는 이런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10대, 20대 여성들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토하고 졸도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데 말이죠. 가서 초음파 보면 뭐가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원발성 또는 특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뜻은 그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는 생리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못 찾는 거죠. 자, 한의학에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생리통을 해석합니다. 생리통이 있다고 자궁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여성의 몸이 특징이 어떤가를 같이 해석합니다. 기체 어혈, 즉 기가 막히고 혈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이 허한지 실한지,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그러진 않은지, 또 근육이 너무 잘 굳고 과도하게 수축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봅니다. 한약 처방 중에는 생리통에 자주 쓰이고 임상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유명한 처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처방들 중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약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작약입니다. 작약 감초탕이라는 처방도 있는데요. 처방 구성이 작약과 감초 딱 두 가지가 1: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아주 심플한 처방입니다. 이 작약은 한의학에서 쓰일 때는요, 근육이 뭉치고 경련일 때 쓰이는 약재예요. 그래서 복통, 장경련, 관절통, 근육통, 두통 같은 증상에도 두루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러므로 생리통 중에서도 자궁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할 때, 경련이 나듯이 쥐어짤 때,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는 이 작약이 딱 맞습니다. 자, 생리란 무엇이냐? 자궁의 안쪽 면, 즉 자궁 내막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거든요. 자궁이 자궁 내막을 허물 때는요, 자궁의 근육을 꽉 조입니다. 피가 안 통하게. 자궁 내막으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차단되면 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피가 나는 거고요. 그 떨어진 자궁 내막과 혈액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자궁 근육이 쫙 수축을 하는 건데, 이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수축해야 되는데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경련하듯이 짜면 이 자궁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아리에 쥐나 본 적 있으시죠? 쥐는 근육의 경련을 말하는 거잖아요. 쥐나면 엄청 아프죠?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픈 생리통은 자궁에 쥐가 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작약은 바로 이럴 때 좋은 약재입니다. 작약에 들어있는 페오니플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효과를 내고요. 또 염증과 통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해요. 지난 2014년에 근거 기반 보완 대체의학 학술지에 작약 감초탕의 자궁 선근증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 기전에 관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인체에서 유래한 자궁 선근증 세포에다가 작약 추출물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 작약 추출물은 자궁 선근증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고 호르몬 수용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작약이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리통에 작약이 다 듣는 건 아니고요. 또 생리통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작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진통제처럼 금방 생리통을 싹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생리통이 쥐어짜듯이 자궁에 경련이 나는 것처럼 아픈 여성들은요, 평소에 꾸준히 작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생리 때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고 통증의 강도도 점점 덜해질 겁니다.
작약은 워낙 안전한 약재라서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식품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한 원료로 분류해놨습니다.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약재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간에 무리가 가는 약재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간을 보호하는 약재도 있어요. 근데 이 작약은 간 보호작용이 있는 약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작약 드시면서 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 1리터에 작약 5g을 넣고 물을 끓이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확 줄여서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달이세요. 그리고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작약, 이 안전한 한약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약재를 구하실 때는 싼 거 찾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품질이 좋고 안전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작약 추출물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시는 것도 편하실 겁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작약 추출물을 검색하면 화장품 원료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거 드시면 큰일 나고요. 반드시 식품으로 나온 작약 추출물 제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